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45년 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계엄령이 선포가 해제가 되면서 장기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당분간 우리 증시 출렁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죠? 네, 해당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외신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증시의 영향부터 살펴보시죠. 네, 일단 어젯밤의 상황 타임라인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50분경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5% 가까운 급락 흐름을 바로 나타냈고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1,445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컸죠. 전반적인 폭락세, 비트코인, 리플, 도치코인, 이더리움 할 것 없이 일제히 급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MSCI 한국지수 ETF 역시도 7%대 장중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죠. 우리 시간 새벽 1시였습니다. 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담화문이 발표가 되면서 계엄 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후 1시에 이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좀 진정세를 되찾는 양상이었는데요. 코스피 야간 선물 회복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 역시도 진정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7시 30분 한국거래소가 오늘 개장을 할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채권 시장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채권을 매각한다면 주식 그리고 외환 시장으로까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채권 시장이 안정을 보인다면 이 주식 시장의 부진도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영향들도 살펴보시죠. 관련해서 간밤에 나왔던 IB와 외신 코멘트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한국의 정치 체제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뉴스다. 베런스에서는 당분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우리 기업들의 주가 변화가 주목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변동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인데요. 포스코가 7%, SK텔레콤, KT가 3% 안팎의 움직임, 쿠팡 역시도 6%대까지 장중 낙폭을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제 결의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 이후에 낙폭을 줄여나가는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움직임 확인을 해보시죠. 이제 6분 전쯤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도 우리의 이 비상계엄 상황을 주시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장 막판까지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요. 올해 연중 내내 좀 랠리가 이어졌다 보니까 오늘은 숨을 고른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04%, 0.0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의 장중 변동성 역시도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간재 수출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공급망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한 상황이 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좀 퍼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를 높이고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는 움직임이 아침에는 포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개장 전이죠. 10월 구인 건수가 강력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후에 채권은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아무래도 한국의 상황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금리의 상승세는 제한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움직임도 특징주 위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이 1%대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메타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죠. 3.4%의 급등폭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매출이라든지 총이익률, 재무적인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반면 하락세입니다. 2.1%의 하락, 이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가 델라웨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머스크는 항소 계획을 즉각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 섹터 내에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7%대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부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표준, 거기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팔란티어가 이 미국 정부 전체에 제품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6.9% 급등한 70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T&T 통신 대장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를 앞두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앞으로 3년 동안 400억 달러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전함에 따라서 주가는 4.6% 급등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자, 이제부터는 비상계엄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외신 소식들 정리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 미국 시장 내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74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 이후 작년 말부터 1,000만 건을 밑돌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인 비율은 4.6%로 전월의 4.5% 대비 소폭 개선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구인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전 수치인 700만 건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처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고용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힌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고율은 낮고 구인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전반적인 상황이 참 긍정적이다라고 공개가 된 건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번 주에 또 나오게 될 고용 지표도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6일에 공개가 될 11월 비노검 신규 고용 20만 건가량 늘어났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던 고용 지표에 간밤에는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갔는데 결국에 공통적인 의견이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금리 조정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기조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2% 목표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 조정, 지금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발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는 25bp 인하 가능성이 70%를 웃돌았습니다.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정말 20%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뤄졌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가오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FOMC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러한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건 한국의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상 계엄 소식에 원달러 환율도 크게 흔들렸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주가와 가상자산이 급락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후 장중 한때 1,466.5원까지 올라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하자 환율도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금융위기 이후에 하루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 원화가 1,446원까지 오르면서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원화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정부는 추가적인 대응을 해서 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 좀 대비하겠다라는 말을 전한 바가 있고요. 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측에서도 무제한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권 시장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외환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 시점에서 원화의 흐름과 함께 채권 시장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밤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억 3천만 원대의 거래가 되던 한국 시장 내 가상화폐가 8,800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30분 만에 이러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역시나 장중에 11%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흐름, 충격은 다소 진정된 듯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충격을 소화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시장 이러한 변동성 내에서 정상적으로 개장이 될 수 있을지 해당 여부는 7시 30분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있었던 금융당국의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오는 아침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 이 외국 정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대사관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유동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민들에게 지금 조금 더 예의주시하라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 중국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 측에서도 유럽연합, 영국에서도 지금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한다라고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낮아진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일지 몰랐다면서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우리 오늘 국내 증시의 상황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흔들린 국제 정세에 기업들은 어떠한 충격을 받을까?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 사실 좀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공급량의 불안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간밤에 이 미국 내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 충격이 다소 컸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미국과 영국에 상장된 한국 관련 기업들이 급락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면서 주식시장의 낙폭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와 연계된 해외 시장에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간밤에는 당연히 미국 주요 경제 매체들도 한국 정치적 상황에 좀 주목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계엄령의 목표가 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며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앞으로 계속 흔들릴 것이다 라면서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쿠팡의 타격이 좀 컸습니다. 10% 가깝게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포스코 그리고 영국 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 역시나 4%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MSCI iShares 한국지수 ETF는 장중에 7%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2년 새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역시나 간밤에 5%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의 충격도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 시장 내에서 해외 투자자의 지분이 높은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주식들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오늘 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자들의 흐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